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제 출마 선언을 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어제 네. 제가 출마 선언을 보니까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권자들이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홍준표 정권을 선택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이양심과 폐륜과 범죄의 나라가 됩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이 짊어진 비투성이 나라가 되고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누가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정권은 탄생을 하게 되면 소위 반미 친북의 문재인 정권보다 더 심한 나라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좀 탄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후보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 보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여론조사상에서는 앞서가는데 그거는 탄핵 직후라서 그렇죠. 오, 그러면 이제 탄핵 직후라서 예. 국민들 마음이 지금 많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정권을 현재 지지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아직 50일이 남았어요. 예. 50일 동안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건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후보님, 그러면은 예. 국민의힘에 나와 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우리 후보님이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만한 어떤 무기, 장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기보다도 홍준표 정권이 들어오면 자유와 기회와 꿈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것이고, 예.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 것이고, 다음 세대의 자랑스러운 나라를 또 물려주게 될 것이고, 곧 오늘 아마 국가 대개혁 과제 100가지 플러스 1, 100 플러스 1을 발표할 겁니다. 예.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100가지 혁신 과제하고, 예. 그리고 플러스 1은 국민 통합입니다. 예.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좌우가 분열되고, 예. 그리고 여야가 대립하고, 또 보수 진보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왔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오늘 발표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후보님? 플러스 원의 통합, 예를 들면 뭐 통합 정부도 있을 거고 연정도 있을 거고, 머릿속으로 제가 상상 가능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좋습니다만은, 예. 지금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부 이래로 20년 동안 보수 진보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예. 극단적으로 부딪힌 게 이번에 비상계엄하고 탄핵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극단적인 갈등은 이런 해소를 해야 할 때가 되었죠.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연정도 할 수 있고, 신당 정책도 할 수 있고, 예. 또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예. 국회에서 여야와 대화와 타협, 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특히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한 말 중에서 정의의 개념을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예. 야당은 야당의 몫을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야당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서로가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여야가 지금 대립을 한 지가 20년입니다. 예.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래 대립한 지가 2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시대 왔지만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이 이렇게 재생산되고 서로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예. 선진 사회로 가기 어렵죠. 그래서 예. 오늘 뭐 국가 대개혁 과제, 예. 대혁신 과제 100가지를 발표하고 예. 국민 통합도 우리가 좀 미뤄보자. 그런 이야기를 오늘 발표를 합니다. 후보님, 그 연정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렇습니다. 그 연정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 제안을 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대연정. 그렇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표가 거부를 했다고. 예. 나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연정이 제안이 되고 나라를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후보님, 국민의힘이 지금 소수당이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집권하시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한테 예를 들어서 내각의 몇 자리를 떼어주고 이렇게 해서 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도 없죠. 아, 예. 예.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면 그건 못할 것도 없죠. 예. 후보님, 그런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찬반 이것 때문에 좀 여러 후보들 간의 입장도 좀 갈려 있고 의원들 지지자들 좀 분열돼 있잖아요. 나는 그것은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당의 의원들 중에서 또는 우리 당 지지자분 중에서 비상계엄을 찬성한 사람은 우리 당 의원들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저도 반대를 했고. 예. 그건 부적절한 거다. 예. 그러나 탄핵. 탄핵은 좀 과하지 않았냐. 예.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었지 않느냐. 어허. 사실상 비상계엄을 하고 난 뒤에 국민들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한 실질적으로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 예. 한 두세 시간 해프닝에 불과했어요. 예. 사실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 우리가 탄핵은 반대는 했지만은 예. 비상계엄은 찬성한 일이 우리 당 의원 중에서는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탄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그거는 과거의 일이 됐어요. 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탄핵에 찬성했냐 예. 반대했냐를 떠나서 이제 예. 한마음이 돼서 소위 지금 이재명의 나라 되는 거는 막아야 되겠죠. 그건 곤란하죠. 예. 문재인 정권보다 더 반미 친북의 나라로 만들 건데 예. 그게 지금 다시 등장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돌아갔고 어제 또 첫 재판이 내란혐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국민의힘은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본선 들어가면 또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전 대통령 정권을 용병 정권이라고 신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셨죠. 그랬죠. 예.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면 되죠. 각자의 길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께서 억울한 점이 참 많을 겁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 야당은 하나 동의해 주는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당대표하던 한동훈 대표는 안죽거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못 견뎌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계엄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은 바로 밝혀졌죠. 예. 그래서 억울한 점이 많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은 자중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난 그래 봅니다. 그런데 저 후보님 윤석열 예. 전 대통령이 뭐 새로운 길을 찾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이거
아크로비스타에 있으면서 사저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일각의 관측도 있거든요. 나는 정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아 그러세요? 예. 정치 금지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출마만 못하지 뭐 정치활동 그러나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죠. 지금은 자제를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홍준표 정권이 탄생하면 전임 윤석열 정부와의 가장 큰 차별점과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우선 7공화국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개헌이요. 예. 그렇죠. 예. 개헌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할 국가 대개혁 과제 예. 100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거로 나라 전체를 틀을 한번 바꿔야 되겠죠.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을 되시고 난 뒤에 소위 검찰총장 하시다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정치에 상당히 미숙해요. 예. 그래서 정치라기보다도 3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치를 멀리했죠. 예. 그렇지만은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는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밉더라도 예. 나쁜 놈이라도 나라 안정을 위해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다시 한번 대개혁하고 새로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후보님, 네. 후보님을 비롯한 다른 국민의힘 후보님들이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이제 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론 뭐 이 얘기가 지금 솔솔 계속 나오거든요. 나는 예. 이거 언급을 안 한다고 하고 여태 의의가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박근혜 탄핵 때 반기문 영입설로 난리를 쳤죠. 그랬죠. 그게 되던가요? 안 됐죠. 지금 그때 반기문 영입설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예. 네. 그러나 지금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 영입설은 이건 어처구니 없는 말들입니다. 그때 반기문 영입설보다 그거나 탄핵된 대통령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후보님? 아니 예. 국정운영이 우선 최상목 대행 체제로 또 가야 되겠죠?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하면 그렇게 되죠. 예. 그래 되죠? 예.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예. 두 번째, 예. 이번이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대선인데 예. 탄핵당한 윤 정권에서 총리하신 분이 어허. 다시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면 그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예. 참 이거 예. 안일각에서 하는 거 보면 박근혜 탄핵됐을 때 반기문 영입하자고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 생각이 나요. 예. 참 어이가 없는 행동들이다. 나 그래 봅니다. 후보님이 표현하시기를 철딱선이 없는 중진들, 추진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몇몇 중진들이나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진하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추진 안 될 겁니다. 실패할 것이다. 실패가 아니고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면 예. 나중에 예. 정치적 판단에 큰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한덕수 차출론을 반대하시는 거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상식에 어긋난다. 아니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후보님?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절박한 문제죠. 예. 국민들이 지금 간의 직후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한테 쏠려 있어요. 예. 그래서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우리 당의 후보가 탄생하면 예. 그 사람 중심으로 반 이재명 연대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예. 예. 그러면은 후보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빅텐트에 들어올 만한 사람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님이 선출이 되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그다음에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유승민 전 의원이 뭐 탈당해서 무소속 남아 그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할 수 있다. 원샷 단일화 경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라 경선이 아니라 그게 정치력의 문제죠. 아, 그거는 정치력의 문제죠. 예. 그럼 정치적으로 후보도 양보하고 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여튼 정치력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예. 그것은 예. 지금 그 후보 경선의 결과가 나오면 20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또 무슨 선수를 하고 합니까? 아, 시간상 그것도 힘들 시간 것이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력으로 풀 문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런데 후보님 어제는 후보님 입장에서는 출마 선언은 그러니까 잔칫날인데 민주당에서 예. 어제 아시겠지만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여기서 그 여론조사 대남 문건 의혹을 거론하면서 후보님 정기 은퇴해라고 어저께 딱 날 맞춰서 그러던데. 거기에 어처구니 없다는 게 예. 자기 당 후보는 전과 사범입니다. 예. 그리고 각종 범죄로 지금 5건이나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자기 당 후보부터 그 경제 은퇴해야 되겠죠. 예. 도대체 그게 그 당에서 그런 후보를 가지고 명태균의 뭐 여론조사비 대납했다? 그거 예.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계 은퇴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 당 후보나 정계 은퇴하라고 하십시오. 예. 무한무치한 이야기지. 나는 거기에 김부겸이나 김동연이나 예. 후보를 내가지고 그런 말하면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 그런데 전과사범에 각종 범죄로 5건이나 기소돼서 중범죄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그쪽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에? 그리고 대납도 아니고 그건 본납입니다. 예. 자기들 스스로 내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를 서로 하고 한 거래에 불과해요. 오. 예. 세상에 그걸 갖다가 지금 공격한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알겠습니다, 후보님. 자기들 후보나 사퇴시키세요. 그 사퇴해서 김부겸 씨나 안 그러면 김동연 씨가 나오면 내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 다 봐줘. 알겠습니다, 후보님. 어이가 없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 예. 후보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이번이 이제 마지막 대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3번째인데 그렇습니다. 한 예. 번은 본선에서 떨어지시고 한 번은 경선에 떨어지셨는데 이번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후보님 입장에서. 자, 한 번은 민심에서 떨어지고 예. 두 번째는 당심에서 떨어졌어요. 아, 지난번 경선에서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을 다 잡기 위해서 예. 탄핵 소추가 되자마자 최악의 경우에 예. 탄핵 대선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데 대비해서 지난 3개월 동안 당내 기반도 넓히고 예. 그리고 국가 대개혁할 준비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거기에 집중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준비를 마쳤어요. 예. 그래서 본선에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예.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